그 인공지능에는요,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이 있다. 지난주에 그 인공지능을 한번 하셨다고 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요게 그러니까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문장일은 The city councilor refused the demonstrators a permit because they feared violen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 시의원들은 그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할까봐 무서워서 시위를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에요. 예. 그거를 구글 번역기와 파파고 번역기에다 넣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번역기는 이렇게 나와요. 시의원들은 시위대가 폭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허가를 거부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틀린 번역이죠. 폭력을 두려워한 거는 시의원들이잖아요. 파파고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의원들은 폭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위자들의 그 허가를 거부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냐면요. 대명사 때문에 그래요. 여기 they라고 하는 요 대명사가 있는데, 대명사라는 거는 얘가 어떤 명사를 나타내는 건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티 카운슬러냐 혹은 데몬스트레이터냐 이거를 파악해야지만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를 알려면은 사실은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지식이냐? 시의원들은 그 전반적으로 폭력 사태를 싫어해. 혹은 시위대는 시위를 할 경우에 좀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어떻게 이걸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강한 인공지능에는 프로그램은 사람과 거의 마찬가지로 사실상 대화를 이해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시의원은 폭력을 싫어해. 시위대는 폭력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인공지능에서는 그거 꼭 안 가지고 있어도 돼. 가지고 있는 척만 해도 돼. 가지고 있는 것처럼만 번역해내도 돼. 파파고가 그런 제가 말씀드린 사전 지식을 안 갖고 있지만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파파고는 아나 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실제는 몰라요. 예, 그렇지만 척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은 진짜 인공지능이다. 약한 인공지능은 척하지만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특정한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제가 요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의 연구는 이렇게 크게 둘이 나누는데, 강한 인공지능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아요. 예. 왜? 잘 안 되니까. 뭔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그에 반해서 약한 인공지능. 지금 사실 딥러닝 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은 다 약한 인공지능 방법이에요. 여기 잘 나가시죠. 왜? 문제를 좀 더 쉽게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푸니까. 그래서 좀 이런 인공지능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약한 인공지능 쪽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요거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인공지능의 전성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 두 사람을 썼어요. 구글의 인공지능 리더 제프 딘이라는 분이 있고요. 이 스탠퍼드 대학의 앤드류 웅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있어요. 이 두 분이 아주 하여튼 이 컴퓨팅 분야에서는 어마어마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2011년에 두 분이 서로 식사를 하세요. 여기는 제가 가상으로 써본 거예요. 이 앤드류 웅이 물어요, 제프 딘한테. 야, 너 대학 때 전공 뭐 했어? 그랬더니 제프 딘이 나 신경망? 뭐 인공지능하고 비슷해?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나 했는데 사실 결과는 별로였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웅이 이렇게 물어요. 야, 너같이 똑똑한 애가 왜 결과가 안 좋아? 엄청난 일 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프 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야, 그래 솔직히 나 머리 좋아. 나 머리는 좋은데 머리만 좋으면 뭐해. 뭔가 이 학습할 데이터도 없고 뭐 컴퓨터도 후졌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앤드류 융이 이렇게 답합니다. 데이터가 없어? 컴퓨터가 후졌어? 그 순간 두 사람 불꽃이 파바바박 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구글이잖아요. 구글은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에요. 예. 데이터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넘쳐나는 곳.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요. 컴퓨터, 데이터 센터 운영해요. 컴퓨터가 너무너무 많아요. 컴퓨팅 파워가 너무너무 많은 게 구글이에요. 제프 딘이 신경망을 연구할 때는 데이터가 없었고, 제프 딘이 컴퓨팅을 공부할 때는 컴퓨터가 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데이터와 컴퓨팅이 다 받쳐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바로 프로그래밍을 짭니다. 그래서 구글에 있었던 유튜브를 보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혼자서 고양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고양이가 있는 동영상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때 컴퓨터 프로세서를 16,000개를 이어가지고 그 컴퓨팅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종의 구글이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이제 이 시점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급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알파고가 나오고 지금처럼 이제 뭐 진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인공지능의 메카가 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봄이 가능해진 이유 두 가지. 데이터가 많아졌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좋아졌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지금 뭐 쓰여지는 자율주행차, 감시 카메라 이런 것들 뭐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좀 한 가지, 그럼 인공지능이 장밋빛 미래만 보여줄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글에서요, 구글 포토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앱을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진들 많이 찍어서 구글 클라우드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 사진에다가 제목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빌딩, 이거는 비행기, 너는 이거는 졸업식이네? 뭐 이렇게 붙여줬어요. 오, 이 기능 신기한데? 그러면서 이걸 한참 쓰고 있다가 어떤 흑인이 쓰고 있다가 자기 사진에, 자기 여친하고 찍은 사진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게 붙은 걸 본 거예요. 뭐라고 쓰여지면 고릴라라고 붙었어요. 자기 여친과 찍은 사진의 제목이 고릴라라고 붙은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완전히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구글에 항의를 합니다. 구글에서 이제 뭐 나름 뭐 해결을 해서 이 문제는 또 해결을 했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해요. 소송에서 돈 받아야 예, 그런데 도대체 야, 구글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그 프로그래머가 남성 프로그래머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프로그래밍 자체가 남성 위주의 프로그래밍이 돼요. 지금 사실 프로그래머의 세계는요, 누가 잡고 있느냐? 백인 남성이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글에서도 사실은 백인 남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테스트 해볼까요? 자기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 이런 거 테스트 하잖아요. 흑인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흑인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별로 못한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올렸더니 흑인 사진에 대해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은 더 황당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좋은 데이터인데요. 미국 법원에서는 어떤 그 범죄자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해 주거나 할 때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해요. 이 사람한테 내가 보석을 해줄까 말까 이런 거를 할 때. 그때 이 인공지능 법률 시스템 노스포인트 콤파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많이 쓴다라고 해요. 근데 이 속에 보면은 소송이 걸렸었는데 여기도 그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을 때요. 흑인을 내보내면 이 사람이 재범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2배만큼 높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어떨까요? 흑인이 보석 신청하면은 자꾸 리젝되는 거예요. 백인이 신청하면 승인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됐어요. 이거를 누가 고발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아니다,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뭐 사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나오면은 근데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편향된 시스템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떤 아까 흑인 그럼 자꾸 흑인은 안 내보내주고 백인을 내보내주고 그러면 흑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뭔가 내가 소외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다는 걸 느끼겠죠? 그럼 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 때문에 자꾸 더 그 흑인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굉장히 핫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는 거를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인공지능이 우리 만능인 것 같지만 인공지능에는 사실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전통적인 프로그래머들 명확합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7919가 소수인지 소수는 아실 거예요.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눠지는 수죠. 아닌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짜와 이랬어요. 학생이 짜왔어요. 그랬더니 야 성능이 너무 안 나와. 그러면 학생이 이렇게 고쳐볼까요? 7919는 홀수니까요. 짝수를 다 빼고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속도가 2배 오를 거예요. 예, 명확해요. 알고리즘이 명확해요. 그런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 학생한테 시켜서 고양이 얼굴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짜오라고 했어요. 인공신경직능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학생이 짜왔어요. 정확도가 대략 한 8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야, 니 거 80%밖에 안 돼, 정확도가. 야, 그래도 90%는 돼야 되지 않아? 90%를 올리려면 어떡할래? 학생의 대답.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양이 사진을 더 많이 구해서 학습을 시켜야 될까요? 혹은, 요번에는 VGG 넷이라고 하는 신경망을 썼는데, 다른 레슨넷을 쓸까요? 이런 다른 신경망을 쓸까요? 이런 방법이 애매해요. 모호해요. 즉,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혹시 교수님들 중에서 저 자식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한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인공지능 그 딥러닝이 뭔가를 결정짓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몰라요. 우리 사람은. 지금 우리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지금 사방팔방에 다 쓰고 있는데 걔가 내놓는 결과를 분명히 사람보다 잘 하니까 써요. 그렇지만 왜 그런 결과를 내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라고 합니다. 기계학습 원리는 좋아요. 좋은 거 인정하는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 기술은 쓰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야 하는 학문은 맞지만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과 가치관이 필요하다. 예, 거의 끝입니다.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론과 낙관론이 있어요. 비관론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막 진화하면은 우리 사람을 다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터미네이터. 예, 맞아요. 열이면 아마 10분 중에 5분 이상은 터미네이터예요. 예,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딱 생각하시고 터미네이터 생각하시면서 사람 다 죽일 거야. 예, 가능할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능할 거라고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이쪽 인공지능 쪽에서는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런 초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막 학습을 해요. 점점 똑똑해지죠?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가 또 학습을 해요.
자기보다 또 좀 나은 걸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런데 컴퓨터의 큰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늦어요. 10년이 걸리고 뭐 100년도 걸리고 뭐 이럴 수 있죠. 컴퓨터는요. 자기가 뭔가를 한번 만드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만들 때는요. 6개월이면 돼요. 그 다음 만들 때는요. 한 달이면 돼요. 그 다음 만들 때는요. 일주일이면 되고 하루면 되고 1시간이면 돼요. 예, 어느 순간 사람이 눈 한번 깜빡하고 났더니 갑자기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컴퓨터가 이 지구상에 탁 탄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논리대로 생각을 하면요.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 분명히.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무서운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무섭냐?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생각보다 날씨가 맑은 하늘일 때가 많을 거예요.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구를 어지럽혀 왔는가라고.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인간만 없어지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다 행복할 거야. 지금은 인간만 불행하지 지구의 다른 생명체는 다 행복해.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슈퍼 인텔리전스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지구에서 인간만 빼버리면은 깔끔해. 인간만 죽이자. 할 수 있죠. 슈퍼 인텔리전스라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관론입니다. 낙관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그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그 분이 좀 대표적인데, 아니야.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결국 자동화야. 그 진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 결국은 약한 인공지능이고 걔는 자동화야. 결국 우리는 인공지능을 잘 쓰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야.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런 비관론과 낙관론이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까 하드웨어로 시작했지만 사실 하드웨어는 이제 더 이상 하드웨어의 시대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의 시대고요. 사람의 시대입니다, 이제. 예.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고는 정말 없잖아요.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아까 제가 여성 프로그래머의 비율이 50%가 돼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거는 여성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요. 프로그래머가 많아져야 돼요. 아까 김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컴퓨터에 데이터 넣는 사람 이건 프로그래머가 아니에요. 예, 사실은. 예.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 그 연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어서 여기 맨 마지막에 넣어놨는데요.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오바마, 코딩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새 비디오 게임을 구입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드세요. 새로 나온 어플을 다운로드만 받지 말고 함께 디자인하세요. 폰을 갖고 놀지만 말고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만약에 이렇게 쓸 수만 있다면 스마트폰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자기 시간을 빼앗는 그런 무익한 기계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이 큰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좀 이야기를 듣고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에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